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의 야근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력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발자랑 일정을 협의를 합니다. 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 개발자도 어떻게 하면 이 작품이 어떻게 해야 어느 일정에 나올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잖아요. 만약 협의를 안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나오세요. 근데 나와서 딴 데 갈 수 없어서 거기밖에 못 있다 그러면 그것도 당신의 실력 부족 문제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웹 개발자면 게시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면 게시판 기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기획서를 보고 보고 난 다음에 일정 산정을 하겠지. 이거 대략 한 3일 걸려요 라고 했는데 3일 정도라고 나름대로 그냥 약간 넉넉하게 잡았는데도 이게 안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그거에 있어서 야근을 하거나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일정 산정이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신다면 그 일정 산정이 정확하지 않은 것도 당신 실력의 문제예요. 대부분 숙련된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일정에 대략적으로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 숙련도의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야근을 하시더라도 자기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맞추는 게 낫죠. 뭐 회사가 뭐 여유가 있으면은 좀 일정 여유가 있으면은 좀 천천히 가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보통 이렇게 쓸데없는 거 갖고 막 잡고 있는 개발자들 진짜 많이 봤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면서 뭔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피해의식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 야근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 게 피해의식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막 사장이 착취한 되게 나쁜 그런 거라고 보는데, 개발자랑 일정 조율 다 하고 하는데 자기가 좀 일정 제대로 산정 못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야근을 사장 탓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회사의 일정 조율 부족인데 개발자 동의 없이 일정 잡는 곳 회사죠. 근데 딴 데 못 가는 이유는 본인 실력의 문제일 거고. 근데 이제 실력이 있다면 진작에 갔지. 사람들이 되게 이중적인 게, 본인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거든? 회사가 존나 부당해. 바로 퇴사해요. 나도 바로 그래 본 적 있고, 진짜 별로면 딴 데 가버리거든, 그냥, 보통?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노조 만들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진짜 잘하는 사람이면은 거기에서 굳이? 왜 내가 여기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래? 노조 같은 거 만들면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된다 이런 측면이 있긴 있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옛날에 그 공장 노동자들 뭐 이런 거 노동법 되게 구릴 때 이런 때는 맞는데, 이게 귀족 노조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사를 찾아보면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별도 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이런 조항. 자기 자녀를 아빠가 현대자동차에 있으면 자기 자녀를 먼저 뽑는 조항을 요구를 했었어. 현대자동차에서 노조가. 이렇게까지 되게 골마 터진다는 거지. 자기네들도 이거 갖고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이거를 이제 삭제하기로 한다고 이렇게 삭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세력이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거는 그 노조들이 노조 위원장이나 노조 이제 짱들 있죠. 짱들은 권력자가 되는 거야. 회사와 대립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일반 노조들은 혜택을 받냐? 노조보다는 간부들이 혜택을 받죠. 그런 거 선동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 보통은 편하게 살지. 원래 완장이라는 게 존나게 무섭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3번 회사의 특수 상황. 구글 플러스가 나타나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개발자들을 비상회의로 소집해가지고 진짜 막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엄청 개발한 적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회사의 존폐이기가 이제 존폐이기에 빠진다라고 해서 구글 플러스가 그 당시에 정말 무서웠거든.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페이스북이 이겼죠. 근데 뭐 이런 때도 개발자가 뭐 자기가 나오려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감성 같은 거에 빠져서 자기 합리하면서 막 그러지 말고 진짜 부당하면 나오면 되지. 이번에 페이스북 주가가 팍 떨어지면서 개발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딴 데 갔잖아.
인간은 존나 이기적인 거거든. 어쩔 수 없으면 거기 있는 거고 페이스북에서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억지로 뭐 감옥에 가두고 이러는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러거든. 나도 회사 많이 다녀봤고 개발도 많이 해봤지만 진짜 아니면은 그냥 딴 데 가면 그만이거든. 근데 그거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 이걸 감정으로 접근하지 말고 감정으로 접근하면 정말 위험한 게, 내가 느낌이 그렇다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얼굴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을 한 대 때렸어.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으로 모든 게 컨트롤되면. 객관적인 행동이나 증거를 기반으로 그래서 가는 사회가 똑똑한 사회인 거지. 근데 문제는 이런 사회에서도 한국은 아직 MBTI에서 감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냄비근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오히려 저같이 INTP나 ENTP 같은 성향의 좀 논리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사회성 떨어진다라는 소리를 듣기 참 좋죠.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입장에서의 얘기들을 사실은 불편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왜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살아야 된다, 공부 나태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해주셨겠어? 부정적인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잔소리고, 그게 다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거든. 나는 내가 IT 업계에 있으면서 내가 느낀 진리나 생각들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야근을 할 때, 저 옛날에 야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야근 진짜 많이 하고, 고객들이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500 준다는 계약이 있었어. 근데 그걸 하려면 내가 야근을 안 하면 이게 못 끝낼 정도로 양이 많았거든. 근데 일주일 만에 해줘야 되니까 급하게 해주고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으니까 야근이 잘 되더라고. 그러면은 현업에서 내가 야근을 해서 돈을 많이 받으면 내가 더 잘할 것 같다 하는데, 그러지도 않지. 나는 숙련된 개발자였어, 그 당시에도.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할 수 있고, 경험도 비슷한 업무 경험이 많으니까, 이거는 양이 실제로 많은데 급하게 해줘도 많이 받은 거거든. 이런 특수 상황이 있어야지. 회사에도 일단은 야근을 해서 그 회사의 어떤 좀 기틀을 좀 마련해 놓은 사람들을 쉽게 잘 못 잘라요. 근데 뭐 진짜 별로면, 야근이 부당하다 생각된다면 그냥 딴 데 가는 게 낫지, 야근 없는 회사로. 근데 현실에는 야근 좀만 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회사가 억지로 야근을 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한 10년 전부터 제가 필드에 있을 때도 그렇게 야근을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약간 꼰대, 그러니까 팀마다 꼰대 팀장이 있으면 그 시비 털긴 하더라. 내가 먼저 이렇게 가면 주현 씨는 뭐가 문제라 했지? 태도가 문제야. 막 이지랄 하더라. 제일 태도 안 좋은 팀장이. 지나 잘하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무튼 뭐 이직했다는데 내 욕 존나 하고 갔대. 그래서 다 내 탓이라고. 나는 인수인계 되게 잘하고 인수인계 확인서까지 보내고 완전 내 인생에서 가장 유지보수 빡세게 하고 간 팀이었거든. 당시에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사람들 특징이.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들어오면 옛날에, 이주연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했다, 욕을 존나게 했대. 내가 1년 뒤에 프리랜서 가니까 그렇더라. 내가 일을 그지같이 했으면, 1년 뒤에 프리랜서로 부르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 회사에서. 근데 왜 불렀겠어? 이걸 해결할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남들 받는 돈에 막 3배 주면서 그거 연락 오고 그랬거든. 일을 잘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해결사로 연락한다니까. 내가 그 회사에서 다시 연락 오는 거 싫어서 연락처 바꿨다니까. 진짜 바꿀 정도로 계속 올 것 같아서. 난 진짜 막 프리랜서로 일 하나 제대로 끝내면 사람들이 좀 그래. 근데 약간 내가 냉정한 게 아니지, 논리적인 거지. 논리적인 성향이니까 사람들이 약간 되게 감성으로 접근하려고 그래. 막 괜히 장어 사주고 막 이러면서 돈 안 주려고 막 미루고, 프리랜서 할 때도 어떤 사장님이 그럴 때 저 이런 거 사주지 마시고 저 같이 밥 먹는 거 싫어하니까 돈 입금하세요. 네, 이러거든. 이게 맞잖아. 근데 내가 틀린 게 뭐가 있어. 근데 이런 성향을 되게 감성 뛰어난 사람들은 뭔가 이제 인간적이지 못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더 인간적이지 못해. 감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자꾸 이렇게 약속 같은 걸 너무 안 지켜.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들은 내가 약속에 늦었어. 내 잘못임. 이게 딱 바로바로 나오거든? 근데 걔네들은 뭐, 감정적으로 뭔가 뭐, 어쩌저쩌고 말이 존나 많아. 그리고 공수표 존나 많이 날려. 근데 이런 사람들 싫거든. 언제 보자, 막 이렇게 해서, 언제, 대략적으로, 내 아는 동생이랑도 최근에 하나, 좀, 이렇게, 내가 그 친구랑 쌩까거나 그런 건 아니야. 좀 이뻐하는 동생이라, 그냥,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네 회사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내가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2년 3년 전부터 약속을 스케줄 보고 알려준다고 하고 한 3년 동안 깨더라고. 걔가 애초에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면은 지가 먼저 말 안 걸겠지, SNS에서. 근데 그 후배거든, 후배, 학교 후배. 근데 지가 자꾸 말을 잘 걸어. 근데 그리고 지가 밥 먹자고 해. 그런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것 같아,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런 애들이 감정적 성향이거든,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감정적인 성향에 있는 애들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 감정으로 그거를 쓱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불편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감히 야근이라는 주제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해? 이렇게 될 수 있어. 왜냐면 야근은 절대 악이고 사장이 근로자를 착취하기 위한 아주 나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이미 돼 있어, 감정적으로.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는 못하더라고. 그래서 좀 논리적인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저는 그래서 회사 가서 본인들이 이제 야근을 할 때 실력 부족이 되게 크다. 그리고 사실 야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직업 특성상 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튼 요 다음 관점의 생각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개발자 야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